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은 대출이 없고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라 대출이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저가 결혼했을 때 그때 산 물건들을 아직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등기지 않습니까? 총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총 10채가 있고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아쉬워하지 마라. 내가 적어도 3, 4년 뒤에는 이거에 적어도 3배는 불려주겠다. 날 믿어봐라.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한 달에 소득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한 400 중반 정도 네.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하면 되게 빠듯할 것 같은데 한 달에 저축액이 얼마 정도예요? 실제 딱 저축하는 금액 정도로만 보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보험도 있으니까 보험까지 하면 한 5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엔 저는 외벌이로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 어떻게 모으지라 했는데 지금 집을 보니까 충분히 이런 집에서 이렇게 짠테크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는 혹시 몇 네. 살이에요?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여기가 저희 아이 방이에요. 짠테크 네. 왠지 돈을 안 쓰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사실 웃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없는 편이라고. 네. 사실 없는 편이긴 해요. 저희 아이 친구들이 와도 놀래고 친구 엄마들이 와도 놀래거든요. 뭐든지 약간의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결핍에서 오는 자극도 있고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그냥은 안 사줘요. 그러니까 레고만 사주는데 레고도 무한정으로 사실 사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1년에 3번만 레고를 사줘요. 레고도 사실 비싸요. 비싼데 레고를 사주는 이유가 마음대로 자기가 조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실증을 안 느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꿈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워낙 얘를 임신 이제 하기 전부터도 투자를 했지만 임신했을 때도 저는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계약을 계속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서부터 DNA가 약간 엄마가 부동산을 워낙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런 DNA가 있기는 하나 봐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그림에 이제 자기 꿈을 그리는데 아파트를 그리고 건물을 그리고 자기는 그걸 지어서 나중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남편이랑 웃으며 얘기했죠. 역시 DNA는 못 속이는구나. 에어컨도 저희 결혼할 때 사가지고 사실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저는 그래도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인데 남편이랑 아이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본의 아니게 여름에는 거실에서 저희 아이와 저희 남편은 자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지금 상당히 빛바래가지고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제가 자취할 때부터 썼던 거라 네.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저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 12시인데 집이 좀 뭔가 어두워요. 원래 약간 보면 이런 네. 등도 LED로 좀 바꾸잖아요. 요즘은 밝게 하려고. 네. 아예 그것도 안 하셔요? 이것도 네. 경비 인정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철학이 고장나면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라 근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고장나면 LED로 하자. 설마 선생님 화장대인가요? 네. 이게요? 네. 그냥 저희 그냥 쓰는 거 필요한 것들 놔두고 그냥 이건 다이슨인가요? 아니요, 다이슨 아니에요. 원더스? 저는 사실 물욕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도 약간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뭐 많이 하고 조금 그렇게 채우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뤄놓고 보니까 내가 사고 싶으면 이제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샀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니까 약간 그 물욕이 조금 줄었어요. 못 사는 거와 안 사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못 사는 거 안 사는 게 이제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사고 싶다는 욕구는 네. 없으면서 왜 아파트 맨날 더 사고 싶어 하세요? 사서 자산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수익이 좀 나니까 감가상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사실 건가요? 지금은 이제 다들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조정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작은 계획이 어느 정도 또 이 정도가 들어오겠다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때도 약간 이제 조금 조정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지면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영끌족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출을 받아서는 웬만하면 투자를 진짜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쌀 때가 사실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게 최저점이 어디가 마지막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저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론적이진 않지만 그 감이 와요. 아, 사야겠다.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걸로 이제 온도 겨울에. 아, 여기 중앙난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집들은 다 바꿨어요. 개별 이거를 난방이요? 다이얼로. 다이얼로. 근데 저희는 이거 그때 바꾸려고 하니까 한 8만 원인가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외관상 이렇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냥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부엌인데 저 온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신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물건을 이제 어지러 놓고 막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꺼내서 썼다가 나머지는 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엌이 상당히 좁아요. 아, 좀 좁아요. 네, 좁기 때문에 뭘 많이 올려놓고 또 쓰지도 못해요. 원래 대부분의 집이라면 네. 여기에 전기밥솥이 있거나 네. 이게 내놓기 불편하다면 네. 여기인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전기밥솥은 도대체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고요. 압력솥을 씁니다. 이렇게. 설마 전기밥솥 산 것도 아까워서 안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기밥솥은 제가 안 써서 이제 당근에 들임했는데 그 안 쓰는 이유는 남편이 자취 때부터 쓰던 밥솥을 사실 갖고 와서 썼었어요. 전기밥솥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밥도 더 빨리 되고. 전기세가 근데 솔직히 나와봐야 네. 한 1, 2만 원 차이 아닌가요?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거를 안 아끼는 사람들 보면 저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생활 습관이고. 저희 집에 지금 보시면 콘센트가 웬만하게 꽂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네. 여기도 지금 비어있고. 네, 거의 이것도 지금 빠져 꽂혀 있고.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에어컨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틀어 꽂아 놓은 건데 그쵸. 그 어떤 것도 안 쓰는 거에서는 콘센트가 꽂혀 있는 게 없어요. 쓸 때만 콘센트를 꽂고 안 쓰면 바로바로 뽑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콘센트가 꽂혀 있으면 자기가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이거 안 뽑으면 싫어할 텐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제 습관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엄마가 되게 근검절약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사실 그런 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건 굳이 꽂아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건 빼고 사용할 때만 꽂고, 그게 아마도 조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저희 뭐 옷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불 켜려고 봤더니 선생님 이거 좀 심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좀 고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등도 잘 안 나와 지금. 그러네요. 이건 몰랐어요, 저도. 여기도 안 나와. 이게 거의 옷만 거의 갈아입다 보니까 굳이 여기를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몰랐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캠핑용품이에요. 캠핑이요? 네. 근데 캠핑 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기는 한데 이제 제가 또 그 투자를 시작하면서 남편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어요. 처음 투자할 때는 플러스 수익이 안 나니까 대신 플러스 수익이 나는 시점에 플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1%는 우리한테 쓰자. 그게 여행이 됐든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고 사고 싶었던 걸 사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좀 수익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남편이 너무 이제 캠핑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수익이 들어와가지고 캠핑용품을 그 1%로 장만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중간중간 사고 싶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사는 거는 그건 제가 좀 최소한의 양심에 걸려서 대신 수익이 날 때 그 수익의 1%만, 그러니까 그 수익이 또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저한테 보상을 주죠.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아가고 그 투자했던 돈으로서 불려졌을 때 거기서 돈을 조금씩 쓴다. 네, 그렇죠. 플러스 났을 때만. 남편께서 돈을 버시잖아요. 네. 그럼 남편이 지금 용돈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돈을 벌었는데 네. 와이프가 막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고 그러면 네. 남편이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따져보면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남편이 보면 좀 화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버는 수익이 더 많아요. 따지는 일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자산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남편은 이제 회사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는 많이 도와주고 가정일도 하지만 투자에 관해 있어서는 제가 거의 1부터 10까지 제가 해요. 투자 물건을 물색한다든지 부동산 컨택 이 모든 걸 제가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세무사를 전혀 끼고 하지 않거든요. 양도세도 저희가 직접 신고하고. 수수료 다 아까워서. 그쵸.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험이 제일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보지 않으면 그 세무사한테만 맡기면 어떤 항목이 빠져나가는지 어떤 항목에서 돈을 분명히 많이 받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항목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당하지 않는다. 그쵸. 당하지도 않고 비용을 절약하기도 하고 공부도 되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FJ입니다. INFJ. 네, 철학가. 우리 철학가 선생님 근데 네. 이 청소기 이건 또 몇 년이나 쓰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신혼 때 사가지고, 그러니까 11년째. 저희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네. 제가 자취 때 쓰던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신혼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물건들. 고장 안 났으면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침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마 뭐 침대 없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침대는 있어요. 침대도 신혼 때 구입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네. 이 가구도 저희가 신혼 때 구입해서. 이게 진짜 사람 살고 있는 침실 맞죠? 네, 맞습니다. 누가 보면 여기 재건축을 위해서 몸테크하고 계신 줄 알겠어요.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투자를 시작할 때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제일 작게 깔고 있는 게 제 철칙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은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좋은 집, 제가 제일 돈을 작게 깔고 왔는데 제가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나오는 돈들을 이제 불려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고 그걸 이제 11년째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결실이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는 안 하실 거죠? 아, 남편이 묻더라고요. 설마 이거 다 들고 갈 거야? 아직 고장난 거 없는데 다 들고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내가 다른 때는 말 안 하겠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7년 된 집 치고는 진짜 도배나 이런 게 상당히 깨끗하긴 하네요. 네. 이건 또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신혼 때. 원래 여기 이렇게 큰 거울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버리고. 왜 버리셨어요? 당근으로 팔면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았어요. 나눔에도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당근하면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 화장실입니까? 네. 아니 적어도 화장실은 대부분 다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화장실도 안 하셨어요?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가끔 제 채널을 보면 누군가가 그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짠테크 영끌러들의 집합체라고 제 채널이 누가 이렇게 비하를 하시던데 네. 진짜 이렇게 절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저는 근데- 오늘 또 반성합니다. 그 불편한지 모르겠어. 그냥 심리상? 보는 상으로 조금 오래됐네 그 정도지. 그쵸.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네. 이렇게 네. 선생님이 집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자산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채널을 보시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랑하러 나왔네? 집 열채라고 자랑하러 나왔나?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모습, 제가 살아왔던 모습,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혹시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큰 용기를 내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자랑하려고 출연한 거 아닙니다.